오늘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복셀 레프렌테이션에 좀 얘기를 해봤고, 이제는 포인트 클라우드 레프렌테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그 3D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3D 오브젝트를 어떤 set of the P 포인트에서 어떤 지금 보면 이게 포인트를 한 점인데 이게 약간 크게 그려져 있긴 한데 점이에요. 아무튼 이런 set of the P 기호 포인트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체의 어떤 서피스들을.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쪽에서 본 거예요. 카메라 바꿔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파이널 스트럭처를 어떤 뭐 많은 수의 포인트가 없어도 파이널 스트럭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제 이 전체 3차원 좌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서피스가 있는 부분에 포인트들을 주고 거기만 정의를 하면 되니까 파이널 스트럭처도 이제 복셀에 비해서 훨씬 잘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일레귤러예요. 그러니까 일레귤러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미지나 복셀처럼 어떤 레귤러한 어떤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뭐 아키텍처나 러스들이 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뭐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얘는 doesn't explicitly refer to the surface of shape.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어디가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물체 표면이 있는지 알지만 실제 이 서피스들을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말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피스를 표현하려면 이제 메쉬라고 하는 추가적인 뒤에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레퍼런트가 필요하고 이제 뭐 이걸 위해서 뭐 추가적인 포스트 프로세싱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3D 표현하기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미지나 복셀과는 다르게 일레귤러한 어떤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P 곱하기 3 3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거 하는 좌표가 X, Y, G고요. 그쵸? 3차원 좌표. 이게 P에 있으니까 P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제 이걸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가 많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포인트넷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P 바이 3개. 그러니까 1 바이 3 데이터가 P에 있는 거죠. 아무튼 각각에다가 MLP를 태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이 3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어떤 D라고 하는 디멘전으로 바꿔요. 그래서 얘를 P 바이 D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풀링 오퍼레이션 같은 걸 태워서 여기다 이제 뭐 풀링을 하면 예를 들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처럼 P계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링 또 맥스 풀링을 하면 D바 연벡터가 나오고 여기다가 뭐 MLP를 또 태우면 내가 원하는 C바 연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솔리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거를 시계 클래스 중에 하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버리는 게 이제 포인트넷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는 포인트 클라우드 어떤 셋이에요. 셋. 그리고 order should not matter예요. 그러니까 오더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배웠던 트랜스포머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좀 다루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반대로 이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였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미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H by W by 3 이미지가 있다면 이걸 이제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주는 이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2D CNN을 써가지고 C by H by W 어떤 이미지 피처 벡터를 뽑아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C를 플리 컨볼루션을 때려서 이제 P1 by 3를 바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을 열심히 해서 H by W by 뭐 P2 by C 3를 만들면 이제는 얘는 잘 생각해 보면 다시 보면 3 by H 프라임 by W 프라임 by P2 개수의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에서 보면 파란색이 어떤 CN을 만든 거, 빨간색이 이제 이런 MLP로 만든 건데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는 포인트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이제 로스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스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일레귤러한 데이터니까. 그래서 새로운 로스 펑션이 필요해요. 어떤 로스 펑션이냐? We need a differential way to compare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떤 셋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끼리 비교해야 하는 이제 새로운 뭐랄까요? 이제 로스 펑션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그림이 있을 텐데 여기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는데요. 내가 프레딕션한 게 요 파란색 점들이라고 봅시다. 3차원에서 정의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정답이 저 주황색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건 어쨌든 일레귤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MSE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어떤 셋들 간의 어떤 그 시밀러리티 비교할 수 있는 메저가 필요한데 이제 대표적인 게 챔퍼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챔퍼 디스턴스가 뭐냐면은 정의부터 보면 the sum of L2 distance to each point's nearest neighbor in the other set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편한데 뭐냐면 자, 이 챔퍼 디스턴스는 이 S1에 S2 두 개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시밀러리티인데 자, 첫 번째는 이 S1의 파란색을 기준으로 파란색과 가장 가까운 주황색을 찾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잘 쓰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과 가장 각각의 파란색 X와 가장 가까운 Y의 시밀러리티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죠? X는 뭐 그냥 얘도 XY 치고 Y도 XY 치 3차원 벡터예요. 그죠? 얘가 엄밀한 벡터네요. 얘는 이제 스칼라 값이고.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지오메트리건 시밀러리티를 재고요. 이거를 비슷하게 이번에는 S2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이 파란색을 찾고요. 이 경우는 nearest neighbor가 걸린 게 없겠죠? 그런 다음에 아무튼 주황색과 파란색들을 이번에는 또 시밀러리티로 재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의 로스를 잴 수가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챔퍼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챔퍼 디스턴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렇게 이미지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예측하는 모델을 놓고 얘를 학습할 때 이 GT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때 클라우드가 있을 때 이제 그 두 개의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과 그라운트선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핸들링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나타낼 수도 있긴 해요. 3D를.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했지만 어떤 서피스를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평면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메쉬 모델 같은 거예요. 메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쉬는 뭐냐면 포인트 클라우드의 어떤 익스텐션인데 3D 쉐입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포인트들이고요. 이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어떤 이런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세 개씩. 그렇죠? 그럼 뭐냐? 얘가 어떤 이 3D 정말 서피스를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3D 쉐입을 어떤 set of triangles 그래서 이런 트라이앵글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서피스를 잘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게 메쉬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네, 계속 진행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들의 셋을 가지고 요 3D를 표현하는 게 이제 메쉬다. 또는 트라이앵글 메쉬도 메쉬라고 그냥 불리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메쉬를 이루는 거는 그 버틱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버틱스는 뭐냐면 이제 아까 요 점들
요 포인트들, V개의 포인트들을 이제 벌텍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벌텍스라고 하는 것들만 모아놓으면 사실 이것만 해도 포인트 클라우드일 수가 있는데, 벌텍스랑 페이시스, 셋오브 트라이앵글스, 그러니까 요 트라이앵글들을 이제 우리는 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 트라이앵글 메시는 벌텍스와 페이스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레퍼렌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트라이앵글 메시가 사실은 그래픽스 분야에서 그냥 스탠다드한 맵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로 메쉬로 표현하는 게 사실 제일 일반적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3D 쉐입을 익스프레시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가 또 좋은 점 어댑티브하다는 건데 뭐냐면 it can represent flat surface를 very efficiently하게 하고 있고 can allocate more faces to area with a fine detail이다라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이런 돌고래 표현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플랫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지너스니까 이 서페이스를 크게 잡아놓으면 돼요. 근데 반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작게 잡아서 디테일하게 즉 어댑티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복잡한 것과 이제 서페이스인 부분들을 이제 잘 표현하는 이제 방법이 바로 이제 이 트라이앵글 메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뭐가 좋냐면 count data on the vertex, interpolate over the whole surface.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까 이런 그 만약 이런 3D 모델이 메쉬로 이렇게 이건 이제 메쉬 모델이 아닌데 이런 3D 모델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편기 UV 맵이라는 걸 보이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벌텍스들 자체 이 벌텍스 자체 어떤 칼라 정보들을 그냥 담고 있으면 뭐 이걸로 뭐 2D로 풀 수 있고 그럼 뭐가 되냐면 이 벌텍스 자체의 값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이거는 삼각형 나타낸 거긴 한데 똑같아요. 삼각형이 한데 기본 삼각형이에요. 아무튼 이 주변 애들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비슷한 값으로 채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칼라도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메쉬로 표현되지만 메쉬의 칼라도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 뭐 칼라거나 또는 텍스처 담을 수가 있고요. 노멀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그 표현자들을 다 담을 수가 있는 방법이다. 우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쉬 모델이 사실 또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메쉬 모델을 어떻게 이제 예측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있죠. 그래서 픽셀 투 메쉬라는 모델은 이제 뭐 이런 연구에서 2018년도에 나왔던 연구인데 어떤 이런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어떤 3D 메쉬 모델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칼라에서 이렇게 3D 메쉬 모델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픽셀 투 메쉬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은 싱글 RGB 이미지, 오브젝트의 싱글 RGB 이미지고 아웃풋은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트라이앵글 된 메쉬다 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가 이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러한 일립소이드 메쉬 그러니까 그냥 오브젝트니까 어떤 이런 구에서 시작한다고 봐서 이런 구의 메쉬들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벌텍스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쵸?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쉐입의 벌텍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벌텍스를 디폼하는 즉 메쉬를 디포메이션하는 모듈을 하나 달아서 이제 이렇게 벌텍스를 이렇게 디폼을 시키고요. 근데 그걸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처음에 156개의 벌텍스를 정해서 만들었다면 이렇게 약간 콜스하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내가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고 싶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씬에서 디코드 얘기할 때처럼 언플링 네트워크를 이제 이 그래프 자체를 언플링하는 네트워크를 둬서 이 그래프를 언플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언플링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얘에서 그래프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 156개에서 628개로 늘리고 또 메쉬 디폼을 좀 더 시켜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걸 만들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언플링, 업샘플링을 해서 디폼을 주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쉐입까지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인풋 이미지의
그라운딩이 돼서 인풋 이미지에 맞는 3D 모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넣으면 여기다가 이제는 컨볼루션들을 쫙 해서 컨볼루션 풀링들을 쫙 해서 그냥 2D 컨볼루션을 돌리면서 그 정보들을 이제 이 메쉬 디포메이션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이렇게 메쉬를 찾아낸다 라는 게 이제 픽셀 투 메쉬라는 방법이에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방금 말했던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는 iterative refinement, 그쵸?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점점 리파인을 시키자 라는 거고요. 사실 이번 학기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걸 써요. 이 그래프 도메인, 이게 그래프잖아요. 그래프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는 그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고, 뭐 사실은 셋이라고 보면 이제는 뭐 트랜스포머랑도 비슷한데 그래프에서 이제 컨볼루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쓰고 이제 벡터 얼라인드 피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2D 피처들을 이 2D 피처들이 막 나오겠죠. 여기에 2D 피처들을 이제 카메라 정보랑 활용해서 이 카메라 정보를 써서 요 코레스판딩하는 이 메쉬 벌텍스들에 대응되는 이제 그러니까 2D 피처들을 넣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벌텍스 얼라인 피처라고 하고요. 뭐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제 그 챔플 로스를 써가지고 학습을 하죠. 로스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 라는 거고요. 하나씩 조금 더 뜯어서 보면 Iterative Mesh Refinement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이제 어떤 이니셜 엘립소이드 시작해서요. 이렇게 엘립소이드 시작해서 이제 얘가 어떻게 변하면 좋겠는지 이 오프셋들을 요 결국에 델타 XYG겠죠? 이 XYG가 어떻게 변하면 좋겠는지를 이 메쉬 디포메이션이라는 모델에서 학습을 해요. 이게 아까 그래프 컨볼루션에서 배우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벌텍스에 이제는 오프셋을 계속 반복해서 반복한다. 네,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조금 복잡해서 이제 넘어갈 건데 개념적인 설명 보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CNN을 생각해 보면 이 중간에 한 점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이 중간에 한 점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이 주변부의 정보들에다가 웨이트를 다 곱해서 값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 러너블한 파라미터 값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메쉬 같은 그래프인데 이게 레귤러한 게 아니라 일레귤러예요. 근데 얘의 하나의 값을 뱉어내고 싶은 건 똑같죠. 그러면 이 벌텍스, 중간 벌텍스랑 연결된 벌텍스들을 그냥 CNN에서 이 주변부에 피처가 있는 애라고 생각하고 그냥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컨볼루션 하면 이제 이 노드 하나의 값들이 이제는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 CNN과 거의 비슷한데 이런 그래프 도메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이다 라는 거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치오 디지 블락이 이제 어떤 그래프 컨볼루션의 어떤 스태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메쉬의 엣지들, 그러니까 메쉬에서 이렇게 연결된 애들끼리에서 그래프 컨볼루션이 돌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어쨌든 이미지를 보고 3D 만들어내니까 어떤 이미지 피처를 3D 어떤 이 그래프 컨볼루션 할 때 어떤 정보, 인풋 정보를 줄 건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3D 좌표를 사실 이미지 플레인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 3차원 좌표를 이렇게 이미지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쨌든 인풋 이미지에서 CNN을 돌리면 이렇게 H by W by 뭐 C 이런 그 피처 정보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피처 값을 그냥 요 벌텍스의 피처 값이다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 피처는 뭐 해당하는 피처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깔리는데 요 2D 피처 벡터를 해당되는 점에다 가져다 주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 각각의 노드의
피처 값이 있고 얘네들이 연결되는 정보를 아니까 그래프 컨볼루션을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vertex aligned 피처를 주는 거다. 즉 2D 피처 정보를 3D vertex에 얼라인 되게 알려주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배웠죠? 이게 사실 그 ROI 얼라인과 거의 똑같아요. ROI 얼라인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이 점의 피처를 알기 위해서 주변부의 칼라 값들을 바일리니어 풀링을 해가지고 가져온다는 거였죠.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 피처를 바일리니어 풀링해서 가져오는데 이 2D 피처 좌표가 3D에 대응되는 관계는 우리가 카메라 정보를 알면은 이면 3D부터 2D까지의 대응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넣어주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레코드 비디오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고 천천히 한번 곱씹으면서 여러분들은 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 로스 펑션이 보면 그거랑 비슷해요. 이제 아까 포인트 클라우드랑 비슷해서 얘가 프레딕션한 어떤 메쉬 쉐입이고 얘가 GT면 얘네들 간에 이제 로스를 정의하는 게 기존의 2D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 메쉬를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꿔요. 그 다음에 로스를 재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냥 이게 메쉬니까 이 메쉬 위에서 이 서피스 위에서 그냥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랜덤하게 셀렉션을 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기준으로 정답이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쉬운 방법은 이 챔퍼 디스턴스를 이 프로젝트한 벌텍스랑 이 그라운드 트루 샘플들을 기준으로 챔퍼 디스턴스 재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니고 챔퍼로스를 재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프로젝티드 페이스가 사실 얘가 제대로 못 찾아도 벌텍스만 맞추면 되니까 사실 doesn't take the interior of the predicted face into account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프레딕션에서도 이제 샘플링을 하자.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메쉬에서는 먼저 오프라인으로 한번 다 뽑아놓고 얘는 고정이고요. 이 로스를 잴 때는 이 샘플을 계속 랜덤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이 프레딕션 샘플, 프레딕티언 샘플과 이제 그라운드 샘플들 간에 이제 시뮬러티로 이제 비교를 하자라는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는 로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샘플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샘플링이 뭐 이피션트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백프로파이션 돼야 되니까 백프로파이션 리피션트하게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좀 작업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픽셀 투 메쉬라는 모델을 쓰면 이미지에서 이렇게 메쉬 모델을 만들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게 2018년도에 나왔던 아이디어다 라는 거고요. 뭐 조금 더 팬시한 방법으로 우리 이제 마스크 RCN을 배웠죠. 이제 그 제너럴 RCN 프레임워크의 이제 마지막인데 2D 이미지와 2D 쉐입을 찾아내는 마스크 RCN이 있었는데 마스크 RCN 떠올려 보면 어떤 오브젝트 헤더에다가 어떤 우리가 그 MLP만 붙여서 그냥 컨볼루션 붙여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찾을 수 있다 했는데 거기다 아까 픽셀 투 메쉬처럼 이미지 패치에서 메쉬를 찾는 걸 붙이면 이렇게 인풋 이미지에서 이렇게 3D 메쉬 모델로도 복원할 수 있는 이렇게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메쉬 RCN이다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RC 2019년도에 나왔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너럴 RCN 프레임워크와 같이 생각해보면 메쉬 RCN의 태스크는 어떤 싱글 이미지를 받아서 아웃풋으로는 디텍티드 박스의 어떤 셋을 뱉어내고 맞죠? 그게 아까 그냥 그 이미지 레벨 프랙션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랑 카테고리 라벨 인서 세그멘테이션까지 뱉어냈던 게 마스크 RCN이고요. 여기서 이제 트라이앵글 메쉬까지 뱉어내게 하면 메쉬 헤드를 붙여서 트라이앵글 메쉬까지 붙어내게 하면 이제 이게 메쉬 RCN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서 단순히 체어, 세그멘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D 모델까지 찾을 수 있다라 라는 게 이제 메쉬얼시에는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메쉬가 어쨌든 오브젝트 피처가 있을 때 오브젝트 그 패치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메쉬를 찾아낼 건가는 그냥 이제 메쉬 디포메이션 같은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이니셜 메쉬 이 여기에 묶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쉬얼시에서는 그냥 복셀을 바로 프랙션해요. 근데 이제 이 복셀이 콜스하긴 하지만 오브젝트 단위로 하니까 그냥 적당히 잘 뱉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니셜을 어떤 복셀로 뽑아서 이제는 메쉬로 리파인하는 뭐 이런 어프로치를 써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벌텍스를 한번 찾고 복셀을 한번 찾고 그 복셀을 시작해서 메쉬로 디포머하는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하는 게 이제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때 배웠던 제너럴라이즈 RC의 프레임워크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2D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하고요. 그 세그멘트까지 다 찾아요. 그쵸? 마스크 RCN처럼. 그 다음에 각각의 마스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 투 복셀 배웠던 것처럼 오브젝트를 이미지 투 복셀로 이렇게 다 보내요. 이렇게 이미지 복셀로 다 보낸다. 그런 다음에 이 복셀을 아까 복셀을 이제 이니셜로 받아서 이렇게 오브젝트 메쉬로 바꿔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인풋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메쉬 디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복셀 투 메쉬로 바꿔주는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더라. 라는 게 이제 메쉬 RCN은 파이프라인입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 메쉬 RCN의 결과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픽셀 투 메쉬를 바로 했을 때가 이거고요. 요게 이제 메쉬 RCN을 쓰면 이렇게 조금 오브젝트를 더 디테일하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재밌는 게 그 디텍션 기반이잖아요. 메쉬 RCN은 마스크 RCN이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러터 돼 있어도 얘만 디텍션해서 얘만 이렇게 메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도 잘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스크 RCN으로 박스앤 마스크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씬마다 많은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메쉬로 리컨스트럭 할 수 있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메쉬 RCN은 이렇게 방법이고요. 뭐 다른 여러도 보면 이제 뭐 잘 되더라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세그멘테이션이 좀 잘 안 되면 이제 여기가 사실 3D도 복원이 안 되는 어쨌든 세그멘테이션에 좀 디펜던시를 가지고 가는 뭐 이런 한계는 있어요. 메쉬까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도 그렇고 메쉬도 그렇고 다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풋 서피스 지금부터 얘기할 널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널프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이 널프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